스텝 제로 8강입니다. 이제 언어 출제 유형 좀 분석해 볼게요. 언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낯설죠. 그죠? 일단 보시면 이 언어가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문법이에요. 문법인데 다만 이제 2024년 시험까지는요. 이 문법 문제가 기본적으로 암기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아무 조건 없이 바로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었죠. 근데 기존에 이제 수능 국어의 언어 문제, 문법 문제하고요. 이번 출제 기조 전환 예시 문제를 보면 이렇게 암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을 주고요. 제시문의 내용들을 이해한 다음에 선택지에 적용하는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문법이라는 용어 잘 안 쓰고요. 이런 영역들, 문법적인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단순 암기에서 푸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간에 쓰이는 이 용어로 뭐 사실은 이게 쓰인 지 한 10년도 더 됐어요. 더 됐는데 이 용어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써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영역이 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기존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국어 문법이나 국어 규범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담화론이라고 해가지고요. 대화 상황에서의 어떤 지시 표현이나 대용 표현 같은 거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2025 20 문제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과 관련된 문제들도요. 언어 문제에서 특히 수능 국어의 언어 문제에서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피셋에서는 안 나와요. 피셋에서는 이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셋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다만 달라지는 게 뭐다? 제시문이 나온다. 제시문의 정보를 이해해서 푸는 문제다. 다만 제가 출제 유형으로 하나 잡은 이유는 뭐냐면 이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좀 실질적인 언어 쓰임과 관련해 가지고요. 올바른 국어 생활이라고 해서 문장 표현을 올바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표준 언어 예절 정확하게 구사하는 거, 이를테면 높임법 체계, 경어법 같은 거 나오는 거죠. 이건 2025년 예시 문제로 나와 있고요. 직접 높임, 간접 높임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직접 존경, 간접 존경 이런 것들이요. 자, 실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이번 예시 문제 형태론과 관련해 가지고요. 단어 형성 방식과 관련된 그죠? 언어적인 정보, 문법적인 정보를 준 다음에 선택지에 이 적용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파악하는 건데 물론 한번 보세요.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낯선 용어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합성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합성어의 품사라든가 그 다음에 통사, 비통사 그리고 의미 관계에 따라 대등, 종속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용언의 관형 사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명사끼리 결합. 이를테면 용언의 관형 사형이라고 바로 분석을 해주고 있지 이것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거죠. 명사라는 품사 그냥 던지고 명사끼리 결합하면 이거 그냥 통사적 합성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배 일단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풀 수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품사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용언의 관형, 사형 같은 개념들이 미리 학습되어 있지 않으면 제시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죠. 분명히 제가 이 2025 20 문제 보면서 이것도 비문학 추론 문제야.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교육 과정의 체계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수능 국어에서 이런 것들은요 비문학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언어 문제라고 따로 분류하고 있는 구분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예전보다는 조금 학습하기 쉬워졌지만 기본적인 범주에서 이런 용어들이 정돈되어 있어야 이해하기 편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물론 이제 과거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 이런 패턴의 문제가 아예 출제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총칙에 따른 표기라고 해서 이거는 맞춤법 범주인데 현재 수능 국어 언어에서도요. 이런 국어 문법 말고 국어 규범도 이렇게 제시문으로 주고 나서 적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미 이전에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 그죠? 비슷한 유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칙을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알기 위해서 그죠? 보세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라고 했을 이를테면 우리 왜 자 살코기 같은 경우에 얘가 기본적으로 형태소 각각이 살과
그 다음에 고기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만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하지는 않더라도요, 이 맞춤법, 이 국어 규범, 어문 규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들을 서술형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적용이 편해집니다. 형태소가 뭔지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수능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2024년 9월 모의 수능인데 이것도 보세요. 복합어, 합성, 파생, 합성어, 파생어, 방금 봤던 예시 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 언어 부분은 기존의 공무원 국어 시험이나 아니면 피셋의 언어 논리보다는요, 수능 국어와 교집합이 상당히 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직접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어근과 그 다음에 접사, 어근 접사라고 했을 때 이 개념까지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근과 접사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이 제시문을 읽고선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예전처럼 문법을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강좌에서는요, 예전처럼 빡빡하게 하지는 않고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이 언어, 즉 문법이나 규범과 관련된 개념들 학습을 할 거예요. 물론 적용 연습까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담화와 관련해 가지고요, 대용 표현. 이 대용 표현이 뭐냐면 이그 저 같은 표현들을 가지고요, 말 그대로 제시문이나 대화 상황 속에 있는 내용들을 가리키는 건데, 그 가리키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가 보는 거죠. 물론 올해 예시 문제 같은 경우에, 작년에 나왔던 예시 문제 같은 경우는 비문학 지문, 독서 지문에서 이런 지시 표현들이 가리키는 범주를 물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런 독서 지문에서 지시 표현들이 가리키는 범주 내용을 물어보는 건 조금 낯설고요. 사실은 실제 담화, 이를테면 하나의 주제를 향해 있는 대화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기존의 이제 수능 국어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은요, 충분히 이렇게 독서 지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기존 교육 과정을 분석했을 때 담화 상황 가지고 이런 것들 분석하는 쪽으로 응용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물론 이제 기존의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런 것들 나왔던 거죠. 저 같은 것들이 가리키는 것, 실제 대화 상황에서 파악하는 거고요. 그죠? 물어보는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되죠. 하지만 예시 문제에 나온 유형은 오히려 낯설고 실제로는 담화, 대화에서 이런 것들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국어에서도요, 2024년 6월 모의 수능인데 조금 더 복합적으로 물어보고 있죠. 이를테면은 이런 것들 저 물어보지만 내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너,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우리, 이런 범주를 가지고요, 정확하게 대화 속에서 어떤 내용이나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히려 이 지시 표현이나 대용 표현과 관련된 것들은요, 앞으로 담화 쪽과 관련돼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순히 독서 지문으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담화 지문으로 연습까지 할 겁니다. 물론 독서 지문으로도 연습할 거고요. 네, 올바른 국어 생활과 관련해 가지고요, 문장 표현을 정확히 하는 건데 이게 문법적인 내용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뭐 이를테면 띄어쓰기라든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휘라든가 그 다음에 문장 구조, 그러니까 문법적인 내용을 줄이고 실질적인 범주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는 기존의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그냥 하나의 글로 주기보다는 선택지 각각에서 각각의 문장으로 준 다음에 자연스러운 문장 해가지고요. 그죠? 이를테면 문장 구조의 호응 같은 것들을 물어봤죠. 물론 이제 이것도 벌써 3년 전이고요. 최근에 공무원 국어 시험에 올바른 문장 찾는 문제 보면 방금 봤던 예시 문제에서처럼 지침을 가볍게 주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실질적인 문장 표현 차원에서, 그죠? 적절하게 수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학습을 해줘야 되는 영역이죠. 언어 부분에서 학습을 할 거고요. 자, 일단 언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에 이제 출제 유형 마지막으로 화작 어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